인생은 한 방이다. 정말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한 방이나 대박은 거의 없습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일은 많지만 한 방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한 방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을 좀 잘 내다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박을 바라고 까불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장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서 완전 싸게 사서 완전 비싸게 판다. 부동산 5억에 사서 20억에 판다. 이러한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한 때를 맞추기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틀을 잡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졌더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제 아는 고참도요. 그냥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게 해운대였습니다. 그냥 그 해운대에 살았을 뿐인데 지금은 해운대에 20억짜리 하는 20억 하는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그가 해운대라고 하는 곳에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몸테크 뭐 이런 것들을 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해운대에 그냥 가족이 살았고 자신도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아파트의 주인이 된 것 뿐입니다. 이게 운이라면 운인 거고 복이라면 복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때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대체로 그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운이고 우연히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이래저래 그 운이 나에게 작용한다. 이건 정말 조상이 도와야 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걸 잘 분석하고 잘 파악해서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는요 2024년 7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스트레스 DSR 50%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100% 적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상금리 부과된다는 얘기죠. 결국 금융권들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해야 되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각 금융권들에게 요구를 하면 금융당국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2% 3% 더 쌓아야 되는 겁니다. 가상금리를 더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은행들은 대손 충당금 때문에 이자를 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죠. 사람들의 빚이 2억 3억 4억 5억 이게 보통입니다. 근데 그들은 극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잡아먹는 하이에나들이 될 겁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던 1994년하고 지금이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고금리의 리스크를 2025년부터 대출자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이자를 8% 10%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리 4% 5% 6% 내는 거 2025년부터 6% 7% 8% 10%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12% 찍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행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습니다. 왜겠습니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자 8% 10% 내는데 집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사람들이 몰랐을까? 일반 사람들은 몰랐지만 금융당국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 대통령도 알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쌍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금리가 계속되면 사람들의 부동산 관심은 사라진다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한국 시장은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미국 시장에 뭔가 문제가 터지는 날이 서서히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가 좋다라고 미증시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개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계속 승리하고 성공하기나 부자를 빌미로 그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이제 전락한다. 성공하기나 부자를 빌미로 노예 사냥 전쟁터다. 이 세상이 노예 사냥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소비노예, 금융부채 노예 되라고 조정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금융권들은 무서운 금융집단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금융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가만히 배려해주고 양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족벌가가 우선이고 기득권들이 우선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옥이 시작됐고 내년은
2025년은 그 지옥이 더 심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꽤 무서운 얘기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낮아서 뭐든 다 하려고 혈안인데요. 당하면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함부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버티고 기다려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죠. 2025년, 26년 경제 지옥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2024년 연말만 돼도 심상치 않음을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요. 강에 물을 뺍니다. 물 빼면요. 누가 옷을 벗고 있고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앞으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가짜와 탐욕과 몰락과 충격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죠. 좀 지나면요. 급한 놈들부터 던집니다. 환상이 깨지면 거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헐값에 또 헐값에 투매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던지겠냐. 금리 8% 10% 넘어가면 부동산 거래가 급감이다. 버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내놔도 사람들이 안 보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으면요. 연끌족들이 금리 8% 9% 되면요. 견딜 수 있을까요? 버티다 파산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해석하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만 현실은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중금리 8% 넘어가면요. 청약 포기하고 아무도 안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집 보러 다닌다고 하고 언론에서 조작해가지고 연끌이 다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보자고요. 좀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집도 주식도 싸면 사도 됩니다. 그럴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요. 절약하며 살아야 되고요. 세상의 삶을 나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래저래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모르는 것은 해봤자 헛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두고 보고 기다리면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돈 버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지 나에게만 오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받지 말고 일은 크게 벌리지 않고 갚을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고 최대한 천천히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